안녕하세요.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기본 개념 해석 공식 베이직 강의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할 것 같으세요? 이것도 가지고 있고 저것도 가지고 있고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사실 여러분들 힘들죠.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것만도 힘들어요. 게다가 늦게까지 독서실에서 야간 자율학습실에서 공부하고 또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등교하고 하는 것 참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EBSI 게시판을 통해서 정말 많은 수강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제가 집에 생활도 걱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또 어떤 친구는 제가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저도 정말 한번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공부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요 하는 학생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물론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오롯이 공부만 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한 시간은 기왕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꽤 많은 내용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복습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새로운 내용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누가 주인공이었어요? 형용사가 주인공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용사라는 것은 원래 어떤데? 명사를 어디서 수식하는데 앞에서 수식을 하는데 그런데 때로는 어떨 때가 있더라. 이 형용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을 할 때가 있더라. 자, 어떨 때 그렇다고 했어요? 덩치가 커질 때. 덩치가 왜 커졌어요? 자, 이 뒤에 전치사 구를 동반을 한다거나 혹은 투부정사 구를 동반했기 때문이었었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형용사 혹은 형용사의 덩어리, 형용사 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자, 누구는 명사를 수식할 수 없어요? ly가 붙은 우리 주로 이렇게 생긴 아이들을 부사라고 불렀었죠. 이런 부사들은 명사를 수식할 수 없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물론 나중에 막 대학교에 가면 명사를 수식하는 부사들도 소수 있긴 해요. 그리고 ly로 끝났지만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인 아이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커다란 대원칙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또 명사를 수식하는 누가 있었습니까? 전치사 구가 있었죠. 전치사 구라고 하는 건 이 전치사란 아이가 혼자 서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in, at, for, with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뒤에 꼭 명사가 있었어야만 했다고요. 이렇게 전치사 구를 우리는 괄호 열고 닫아서 얘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물론 전치사구가 항상 명사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부사구의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나중에 언제? 부사편에서 공부할 겁니다. 일단은 누가?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주인공입니다.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구도 명사를 꾸며줄 수 있어요? 했어요? 투부정사구가 명사를 꾸며줄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투부정사가 하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이런 것을 형용사적인 용법이다 라고 했었고요. 특별히 나는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게 좋더라 하는 명사들이 있었죠. 뭐 ability, 능력이라든지 decision, 결정이라든지 attempt, 시도라든지 뭐 이런 류의 명사들이 있었습니다. 굳이 암기 안 해도 괜찮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개념이 뭐였습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구였었죠. 여러분, 분사라고 하는 건 출신이 누구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동사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자, 그런데 모양이 살짝 변신을 했어요. 활용을 했다 그랬어요. 자, 어떤 식으로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가 되거나 아니면 동사의 3단 변신, 3단 변화 중에 맨 마지막 아이, 이걸 과거분사 pp라고 불렀었죠. 자, 이렇게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 얘들은 출신은 동사 출신인데 역할은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역시 혼자서 이렇게 덜렁 명사를 꾸밀 때는 앞에서 꾸며주는데요. 근데 이 아이들도 덩치가 커지면, 구를 이루면 뒤에서 명사를 수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두 개나 있죠? 차이가 뭘까요?
ing는 능동의 의미를 갖고요. pp는 수동의 의미를 갖는다 그랬었죠. 그래서 해석이 뭐뭐 하는 명사냐, 뭐뭐 되는 명사냐. 자, 이렇게도 제가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고, 이게 좀 혼동됩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뭐뭐이, 뭐뭐를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되면 이건 ing가 답이었어요? pp가 답이었어요? 이건 ing가 답이었죠. 왜? 이거는 영어의 전형적인 능동의 어순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처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개념이었고, 제가 제일 어려운 문장 하나만 숙제로 내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건 다 풀어오셨죠? 자, 우리 21번에 해당하는 이 문장 같이 좀 볼게요. 자, 봤더니 이번에는 government policy예요. policy가 뭐 정책, 방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방침이네요. 자, 그런데 restrict라고 하면 제한하다 라는 뜻이에요. The use of plastic bags. 플라스틱 백은 이미 공부했어요. 비닐봉지. 비닐봉지의 사용을 규제하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자, 일단 해석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뭐뭐 하는 방침. 하는? 그러면 현재 분사인데? 그럼 답이 뭐예요? ing네. 이렇게 찾아도 되고요. 제가 또 하나 감별법 알려드렸죠? 뭐뭐가 뭐뭐를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능동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해석되나 한번 볼게요. 정부의 방침 2. 그 비닐봉지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너무 좋죠? 정부의 방침이 비닐봉지의 사용을 규제합니다. 해석 좋잖아요. 그래서 누가 답이에요? ing가 답인 거예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는 말을 묶었어요. 그럼 이제 해석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A government policy restricting the use of plastic bags. 비닐봉지의 사용을 규제하는 그러한 정부의 정책이요. is gradually taking root. gradually라고 하면 점차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고 점차적으로. take root라고 하면 이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이 방침이 이제 점차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뭐 사이에서? particularly among. 특히나 누구누구 사이에서요. large discount stores. 우리 디스카운트는 알죠? 그러니까 할인 매장들, 대규모의 할인 매장들과 and retailers. retailer라고 하면 소매 상점을 이야기해요. 그 소매 상점들 사이에서요.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해봅시다. 비닐봉지의 사용을 규제하는 정부의 정책이 점차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규모의 할인 상점과 그리고 소매점들 사이에서요.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분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우리가 이제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보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형용사가 명사를 직접 딱 꾸며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보어.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보어예요, 보어. 오늘은 보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이 개념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선배들, 수험생인 친구들도요. 아직 이 보어의 개념이 잘 잡혀있지 않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자, 보어 자리에는요, 명사도 올 수 있고 형용사도 올 수 있고 올 수 있는데 부사는 안 돼요. 자,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주어, 동사, 보어. 자, 이렇게 있을 때예요. 자, 얘를 이제 주격 보어라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표시를 하죠. 주격 보어라고 하면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보어인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명사네. 결국은 명사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아, 원래 막 명사 꾸며주고 그런 게 원래 형용사가 하던 일이니까. 그래서 보어 자리에도 누구 안 쓰고 누구 쓰는구나. 그래서 보어 자리에도 부사를 쓰지 않고 형용사를 쓰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다시 해봅시다. 주격 보어가 뭐라고요? 아, 주어를 보충 설명. 근데 원래 주어, 명사를 보충 설명하고 꾸며주는 건 형용사가 하는 일이지. 그러니까 누가 안 되고, 부사는 안 되고, 형용사와 이제 요걸 공부할 거고요. 쌤, 근데 이거 동사 자리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올 수 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예를 들면 이다에 해당하는 동사. 대표적으로 이제 비동사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주어는 보어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 동사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become이라든지 get이라든지 grow라든지 뭐 get이 얻다란 뜻도 있고 grow 더 성장하다란 뜻이 있지만 이렇게 이제 보어랑 같이 쓰일 때는 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주어가 보어 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주어가 보어 되다. 주어가 보어하게
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remain이란 단어도 있어요. remain은요,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되겠어요? 주어가 보어한 상태를 유지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또 대표적으로요,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이런 동사들 감각동사라고 하는데 이런 류의 동사들도요, 뒤에 이렇게 주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조아라 한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할까요? 주어는 보어하게 보여요. 주어가 보어하게 들려요. 주어가 보어하게 느껴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형용사를 보어 자리에 즐겨 취하는 동사들을 제가 나열해 놨는데 얘는 한 번 정도는 외워두시면 여러분이 두고두고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자, 이 친구들은 한번 암기하도록 우리가 노력은 해봅시다. 연습을 워낙 많이 해서 저절로 외워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22번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아까 봤더니 바로 나왔잖아요. remain 뭐라 그랬어요? 아, 이거는 어떤 상태를 남아있다, 유지하다 이런 의미였었죠. 그러면 그 뒤에 나온 말이 진짜 주격 보어라면 어떻게 해석이 돼야 돼요? 주어가 보어인 상태를 유지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죠. 그럼 그렇게 해석되나 볼까요? 동물들이 alert라고 하는 건 이렇게 딱 경계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계속 경계하는 태세를 유지합니다.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거 맞네. 동물들이 어때요? alert하고 있다고요. 아, 주어에 대해 보충 설명하는 거 주격 보어. 보어 자리는 누구 자리?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 자리. 그래서 alert란 형용사는 지금 잘 사용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어려웠고요. 이거는 단어를 통해서 극복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subjected to라고 하면 이제 뭐 당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unpredictable shocks. 여러분 predict라고 하면 예측하다고요. A, B, L, E가 붙으면 가능이죠. 그래서 예측 가능한인데 on이 붙었으니까 이건 예측 못하는 거네요. 그럼 예측 불가능한 충격을 당한 그런 동물들은요. remain alert. 어떤 상태를 유지해요? 경계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해요. all the time. 줄곧 내내. 지난 시간까지는 쉬웠는데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죠? 자, 이 어떤 이야기냐면 좀 잔인하긴 하지만 동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실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동물에게 살짝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15분 간격으로 충격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 사이에는 좀 편하게 쉬다가 15분 때쯤이 되면 막 이때부터 긴장을 하겠죠. 아, 이제 또 전기 충격 올 것 같아 이렇게. 근데 전기 충격을요, 이번에는요, unpredictable, 예측할 수 없게 주는 거예요. 1분 있다가도 줬다가, 1시간 있다가도 줬다가, 10분 있다가도 줬다가. 그러면 언제 전기 충격이 올지 알 수 없으니까 이 동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remain alert, 계속해서 경계하는 상태를 유지하겠죠.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해석 한번 정리해 봅시다. Animals subjected to unpredictable shocks. 예측할 수 없는 충격을 당하는 그런 동물들은요. remain alert all the time. 줄곧 내내 경계하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누가 눈에 띄어요? 비동사. 비동사는 누구를 선호한다 그랬습니까? 형용사 보어. 그런데 우리 분사에 대해서 이미 배웠잖아요. 분사는 출시는 동사지만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까?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보어 자리에 이렇게 분사를 쓴 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분사가 종류가 몇 가지? 종류가 2가지라는 게 문제예요. 자, ing는 능동, pp는 수동이라고 했었는데 오늘 제가 어려운 이야기 좀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오늘이 좀 고비예요. 참고 들어보세요. 이 동사 출신의 분사들, 근데 이 자기 출신인 동사가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일 경우가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게 satisfy죠. 이게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이겁니다. 만족감, 감정이잖아요. 자,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에서 파생한 분사들은요. ing, 현재 분사가 되면 남을 그 감정을 느끼게 해준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pp가 이렇게 pp 형태로 변하면 자신이 그런 감정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어렵다. 그쵸? 다시 할게. 자, 출신이 동사예요, 분사는. 근데 이번에는 그 동사 중에서도 어떤 동사예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자,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의 ing, 현재 분사형은 어떤 의미라고요? 남을.
PP는 어떤 의미라고요? 자신이. 자, 이거 연습 많이 할 거예요. 일단 이 기본 개념만 가지고 있읍시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The gift of time. 시간이라는 선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선물이요. 자신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선물이 어떻게 만족감을 느껴요? 나 만족스러워 할 수 없죠. 선물은요, 남을 만족시키는 거죠. 선물은 받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거잖아요. 쌤, 아까 남을 이렇게 해석이 되면 ing형, 현재분사형 쓴댔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satisfied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satisfying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주어가 들어가고 비주격 보어 한번 해석을 어떻게 써요? 주어는 주격 보어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시간이라는 선물은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자, 천천히 가봅시다. 시간이라는 선물은요, can sometimes, 때로는요, be more satisfying and more valuable. 더 만족스럽고 더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아직 비교급은 안 나왔지만 than 뒤에는 비교 대상이 나옵니다. 자, 뭐랑 비교했을 때 시간이란 선물이 이렇게 가치 있다는 겁니까? than money, 돈이랑 비교했을 때요. 돈보다요. 이런 의미네요. 누가 저한테 제 전 재산 다 가고 10년이라는 세월을 만약에 돌려준다 이러면 저는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할 겁니다. 이제 그만큼 시간이라는 선물이 돈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해석을 다시 해봅시다. The gift of time, 시간의 선물은요, can sometimes be more satisfying and more valuable. 때로는 더 만족감을 주고 더 가치가 있어요. 뭐보다? 돈보다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 설명 들었는데 사실 엄청 어려웠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look, 얘도 아까 있었는데 look 뭐 하게 보이다죠. 그래서 주어가 보어하게 보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보어 자리는 누구 자리? 부사는 안 되고 형용사 쓴다 그랬습니다. 이거 보고 오 쌤 lonely ly 붙었어요. 부사 이러지 마시고 lonely는요 외로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얘가 이렇게 약간 겉모습으로 우리를 속이는데 형용사예요. 자,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봅시다. tired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tire, 지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tiring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남을 지치게 한다. tired는 어떻게 해석이 돼야 돼요? 자신이 지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읽어보니까 그녀 자신이 외롭고 지친 거죠. 그녀가 지금 막 누구를 못 살게 굴고 누구를 지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자신이 지친 거니까 정답은 뭡니까? tired가 되는 거죠. 해석 한번 해볼까요? She looked tired and lonely. 그녀는 지쳐 보였고요. 그리고 외롭게 보였어요. And her eyes. 그리고 그녀의 눈은요. were fixed. 아직 안 배웠지만 BPP 수동태죠. 고정이 되었어요. firmly. 아주 확고하게. 흔들림 없이 딱 고정이 되었어요. 어디에? on the ground. 땅에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지치고 외로운 그런 모습으로 땅에 이렇게 시선을 딱 고정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해석 다시 한번 해봅시다. She looked tired and lonely. 그녀는 지치고 외로워 보였고요. And her eyes were fixed firmly on the ground. 그리고 그녀의 눈은 땅에 단단히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누가 나왔어요? look.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주어는 보어하게 보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도 어때요? ing, pp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surprise, 놀래켜주는 거죠. ing는 그럼 어떻게? 이제 알죠? 남을. pp는 어떻게? 자신이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읽어보면 깜짝 놀랐지만 아유, 그래도 마음을 가다듬고 무대를 향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남편이 남을 지금 이렇게 놀래켜준 상황이 아니죠. 자신이 놀란 거죠. 자신이 놀랐으면 뭘 고른다고요? surprised. 그래서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모르는 단어 있어요? head, 쌤 머리죠. 머리란 뜻도 있는데 head for라고 하면 머리를 그쪽으로 두는 거니까 향하다 이런 뜻이고요. stage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무대란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석 가봅시다. Her husband looked surprised. 그녀의 남편은 놀란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then 그 다음에 immediately 곧 started to head for the stage. started 시작했습니다.
뭐 하기 시작했어요? 무대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Her husband looked surprised, but then immediately started to head for the stage. 그녀의 남편은 놀란 것처럼 보였지만, 하지만 곧 무대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자, 좀 더 연습해 볼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들렸는데 이제 살짝 알 것도 같죠? get이다. 이번에는 동사가 get이에요. 자, 우리 get, 주어, get, 주격, 보어 이런 해석을 어떻게 했죠? 주어가 보어하게 되다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자, 이번에는 discourage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낙심시키고 낙담시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용기를 꺾어놓는 거 그게 discourage잖아요. 역시 ing가 붙으면 어떻게 해요? 남을 낙심시키는 것이고요. pp가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이 낙담하는 거죠. 자, 읽어봤더니 뭐 아이들이 노력을 쏟아붓질 않아요. 왜 그래요? 자기가 낙담해서 그런 거죠. 자신이 감정을 느낀다고요? 그럼 어떻게? PP 형태가 맞는 거고 그래서 discouraged를 쓴 거는 맞는 잘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해석 가봅시다. Sometimes, 때로는요. My child, 저의 아이가 gets discouraged. 어떻게 돼요? 낙담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does not want, 원하지 않아요. 뭐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투부정사가 want 목적으로 쓰이는 거 아직 안 배웠어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To put the required effort. 쌤 명사인데요. PP가 이렇게 수식해줬네요. 그쵸? 이번엔 왜 앞에 있어요? 혼자니까. required, 요구되는, 필요한 이런 뜻이죠. 요구되는 노력을 쏟아붓길 원하지 않아요. 어디에? into his or her sports, 스포츠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쌤, 근데요, child I인데 his면 his고 her면 her지 his or her 왜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이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지금 이 글에 드러나 있지 않는데 이걸 his로 받으면 여자아이면 또 섭섭해할 거고 이걸 her로 받으면 남자아이면 섭섭해할 테니까 그래서 그냥 공평하게 his or her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앞에서부터 다시 해봅시다. Sometimes my child gets discouraged. 때로는 제 아이가 낙담을 하게 되고요. And does not want to put the required effort into his or her sports. 스포츠에 요구가 되는 그러한 노력을 쏟아붓기를 원하질 않습니다. 나 안 할래. 낙심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넘어가서 27번 문장 봅시다. 자, 이번에는 누구 동사예요? grow, 과거형 grew입니다. 물론 뭐 grow, 자라다, 성장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주어, 주격, 보어 이렇게 쓰였을 때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주어가 보어하게 되다 이렇게 해석했었죠. 주어가 보어하게 되다. 자, 이번엔 보어 자리를 봅시다. frustrating이라고 나와 있네요. frustrate은 누군가를 좌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ing가 붙으면 어떻게? 남을 좌절시키는 거고요. frustrated 이렇게 PP 형태로 쓰면 어떻게? 자신이 좌절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글을 여러분은 이미 읽어보셨겠지만 막 친구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공이 어떻게 해요? 좌절감을 느낀 거죠. 지금 막 남을 좌절시키고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이 그 감정을 느꼈다고요. 자신이 좌절했다 그럼 뭐 쓴다 그랬습니까? PP. 그럼 frustrating이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frustrated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frustrated로 바꾸시고 그럼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She often ran home. 그녀는 종종 집에 막 뛰어왔어요. 뭐 한 후에 after she grew frustrated. 좌절하게 된 다음에요. 자, 근데 뭐에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었습니까? With the negative attitudes. 그 부정적인 태도에 좌절을 하고 나서요. 자, 근데 이 부정적인 태도는 어떤 태도인가요? 아직 안 배웠는데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이렇게 명사 뒤에 바로 주어 동사가 또 나오면 얘도 괄호를 열고 닫고 꾸며주듯이 해석을 할 겁니다. 자,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당연한데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디스플레이가 뭐예요? 보여주는 거. 소년들이 보여준 부정적인 태도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각조각은 다 끝났죠? 이어볼게요. She often ran home. 그녀는 종종 집에 달려왔어요. After she grew frustrated with the negative attitudes the boys displayed. 그 소년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부정적인 태도에 굉장히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하게 된 이후에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27번 문장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많이 어려워져요. 28번. 길어졌죠? 자, 이번에는 동사가 누구예요? feel.
feel도 마찬가지였는데 주어, 주격, 보어, 그리고 feel을 쓰면 주어가 보어하게 느끼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느끼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보어 자리는 누구 자리가 아니었어요? 부사 자리가 아니니까 넌 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앞에서부터 천천히 해석을 해봅시다.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요. worry, 걱정을 해요. 자, 무엇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까? About the state. 쌤, state, 나라 걱정을 하나 봐요. 물론 이제 state가 나라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여기서는 상태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state of the world니까 세상의, 세계의 상태이고요. today니까 오늘날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세계의 상태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wonder, 궁금해하고 의아해하는 겁니다. 자, 뭘 궁금해할까요? How they can feel safe. 어떻게 자기들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을까? 그걸 의아해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In this scary world. 여러분, scary라고 하면 무서운이니까 이 무서운 세상에서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뭐 그런 거 보면 될 것 같아요. 뉴스 같은 걸 어느 날 딱 봤더니 정말 끔찍한 그런 소식이 막 연달아 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세상의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이 무서운 세상에 안전하게 느낄 수가 있을까? 뭐 그런 의문을 당연히 가질 수 있죠.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앞에서부터 다시 해석 정리해 봅시다. Many people worry about the state of the world today.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의 상태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wonder how they can feel safe in this scary world. 이 무서운 세상에서 그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게,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해석 공식 5번에 해당하는 마지막 29번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해석 잘하셨다면 정말 잘한 건데. 자, 일단 이번에는 누구예요? 동사가 비동사예요. 자, 우리 이렇게 주어, 비동사, 주격, 보어 이럴 때 어떻게 해석했죠? 주어가 보어이다 이렇게 해석했죠. 근데 오, 쌤 얘는 틀렸나 봐요. ly가 붙었으니까 쟤는 부사죠. 아니요. unlikely는요. 뭐뭐 할 것 같지 않은, 가능성이 희박한 이런 의미입니다. likely는 뭐뭐 할 것 같은 이런 뜻이고 on이 붙으면 반대말이니까 뭐 할 것 같지 않은이죠. 그래서 얘는요 그냥 단어 실력으로 커버하는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입니다. unlikely의 뜻을 알고 있고 얘가 형용사인 걸 알았어야지 그냥 기계적으로 ly 붙었으니까 땡 이렇게 풀면 안 됐던 문제라고요. 근데 어려우니까 제가 마지막에 실어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가봅시다. 주어는 그럼 very unlikely. 어떻다고요? 아주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주어가 뭔데요? chances. 기회란 뜻도 있고 가능성이란 뜻도 있고 여기서는 가능성이라고 해석을 해볼게요. of actually hitting earth. 실제로 지구를 치게 될, 그러니까 실제로 지구랑 부딪힐 그러한 가능성은요, are very unlikely. 굉장히 희박해요. 있을 것 같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scientists keep a close watch. keep a close watch on 이라고 하면 뭐를 이렇게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거, 주시하다라고 좀 어렵게 이야기를 하죠. 과학자들은 주시하고 있어요. asteroid란 단어는 뭐 암기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마 이 정도는 각주를 줄 겁니다. 소행성이란 뜻이니까 과학자들이 소행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고요. 저 소행성이 지구랑 충돌을 할까? 뭐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제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봅시다. Chances of actually hitting Earth. 실제로 지구에 부딪힐 가능성은 are very unlikely. 아주 희박하지만 과학자들은요, keep a close watch on asteroids. 소행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번째 해석 공식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꽤 어려운 내용이었죠. 자, 어떤 거였습니까? 주어, 동사, 주격, 보어가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이 동사 자리가 비동사다. 그러면 주어는 보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고요. 결국
보어라는 건, 이 주격 보어라는 건 주어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해주는 아이구나. 명사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해주는 아이니까 누구는 안 되고 부사는 안 되고 형용사를 선택해야 되겠다에 대해서 열심히 연습을 했고, 그 중에서도 감정분사라는 걸 배웠었죠. 원래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에서 뿅 태어난 아이인데, 그럴 경우에 ing가 붙으면 어떻게? 남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다 였었고, PP가 되면 자신이 그런 감정을 느끼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잘하셨고요.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머리에 막 김이 나려고 할 테니까 우리 좋은 노래 들으면서 잠깐 쉬었다가 남은 내용 이어가도록 하죠. Even the stars, they burn. Some even fall to the earth. We got a lot to learn. God knows we're worth it. 네, 노래 참 좋죠. I won't give up 이란 노래였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참 수학도 못하고 어렸을 땐 산수부터 못했어요. 특히 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니까 갑자기 막 도형 이런 게 나오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이해하는 것 같은데 저는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선생님이 몇 번을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선생님 설명은 참 잘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알아듣는 척 해야 되겠다. 굉장히 어정쩡한 표정으로 이렇게 고개를 끄덕였더니 그때 선생님이 딱 눈치를 채시고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가 알아들을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널 포기하지 마. 그래서 제 첫 번째 공부 인생에 찾아왔던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보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6번째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넘어갈 겁니다. 주격 보어도 힘들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목적격 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대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동사 자리에 예를 들어 제가 make를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주어는 동사합니다. 목적어가 보어하도록. make가 들어가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어가 만듭니다. 목적어가 보어하도록. 주어는 목적어가 보어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주격 보어가 주어에 대해 보충 설명하는 아이였잖아요. 그럼 목적격 보어는 누구에 대해서? 목적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 아이예요. 목적어도 마찬가지로 명사 자리거든요. 아, 명사에 대해 보충 설명하는 거? 그럼 역시 목적격 보어 자리도 누구는 안 되고 부사는 안 되고 대신 누구? 형용사 자리구나 라는 건 지금 같은 이치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 동사 자리를 바꿔서 해석을 좀 연습을 해볼게요. 다시 make부터 해볼까요? 주어, make, 목적어, 보어. 어떻게? 목적어가 보어하도록 만들다. 동사 바꿔볼게요. think, 생각하다. 생각하다류의 동사 think 말고 또 뭐 있어요? consider, 이런 것도 다 생각하는 거죠. 또 find 역시 생각하다, 알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동사가 왔다면 목적어가 보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엔 동사 keep 해볼까요? keep. keep은요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번엔 어떻게 되겠어요? 목적어가 보어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면 되겠죠. leave는요. leave가 물론 안녕, 빠이빠이 떠나는 것도 leave지만 어떤 상태로 남겨두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보어하게 남겨둡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동사들은 어떻게 외우는 것이 좋겠다. 많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만들다, 생각하다, 유지하다 이렇게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누면 어렵지 않게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왜 얘를 외우라고 했는지, 이게 해석에서 어떤 어려움을 줄 수 있는지 이제 첫 번째 예문부터 들어가 보죠. keep, 나왔다. 목적어, 목적보. 아까 어떻게 해석했더라? 목적어가 보어한 상태를 유지하다. 이렇게 해석했죠. 그럼 그대로 넣어보세요.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이 열린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오, 완벽, 완벽. 자, 그럼 이 자리 누구 안 돼요? 부사 안 되고 오픈, 형용사 쓴 건 잘한 거죠.
자, 우리 아직 투부정사의 여러 가지 문법 중에 명사 꾸며주는 거 하나밖에 안 배웠는데 근데 여러분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정말 많은 경우에 있어서 투부정사가 위해서 이렇게 해석된다는 거.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마음을 열어둬라 라고 하는 겁니까? To accept, 받아들이기 위해서. 뭐를요? The best in everyone.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최고의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열어야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 같은 걸 다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서 나온 문장이고요. 다시 해석해 봅시다. Keep your heart open to accept the best in everyone. 모든 사람에 있어서 최고의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열린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하면 돼요. 자, 그럼 하나 더 넘어가 볼까요? 31번입니다. 이번에는요. keep himself라고 해서 keep 역시 목적어, 목적 보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목적어를 보어한 상태로 유지하다죠. himself, 아직 안 배웠지만 대명사 편에서 배우겠지만 그 자신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그 자신을 따뜻한 상태로 유지하다 이거네요. 자, 여기 지금 목적 보어 자리잖아요. 목적 보어 자리는 누구 자리라 그랬죠? 형용사 자리. 누구는 안 돼요. 부사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warm이 되는 거죠. 근데 잘 봤더니 끝난 게 아니었네. 목적 보어가 하나 더 있네요. 네, 목적 보어 2번이에요. 자, 이번에는 fed란 단어가 있어요. 자, fed는요, 이거 과거 분사인데 누구에서 나온? feed에서 나온 거예요. feed가 먹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fed,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가 된다면서요. 그럼 이제 먹임을 받는 거니까 먹을 것을 잘 챙길 수 있는 거, 배불리 먹는 걸 이야기하겠죠. 자, 그럼 이제 천천히 한번 해석을 가봅시다. He begged for money. 그는 돈을 beg니까 구걸했습니다. 투부정사 우리 많은 경우에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and fed,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먹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는요, 왜 나는 이렇게 구걸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불만을 가진 게 아니고 he liked his carefree life. carefree라고 하면 근심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이런 근심이 없는 삶을 그는 좋아했습니다. 나름 이 사람은 이렇게 거린으로서 생활하는 것에 만족감을 느낀 거예요. 나는 잃을 것이 없으니 행복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해석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He begged for money to keep himself warm and fed. 그는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먹을 것을 먹는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구걸했고요. And he liked his carefree life. 그리고 자신의 이런 근심 없는 삶을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사를 좀 바꿔볼까요? 이번에 make 한번 해볼게요. make. 자, make 목적어 보어 우리 어떻게 해석했더라? 목적어를 보어하게 만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쌤 보어 자리 형용사 자리라면서요. 근데 얘 relaxed 왔어요. 자, relaxed는요, 원래는 이제 relax라는 동사에서 나온 아이이긴 하죠. 근데 워낙 relax라고 이제 많이 쓰여서 사전에도 형용사라고 등재가 되어 있고, 또 제가 분사는 원래 누구한테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동사에게서 태어난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자리 형용사 자리에 분사가 오는 것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relaxed, 편안한 이란 뜻이에요.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면 돼요? 목적어가 보어하게 만들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만듭니다. 너무 좋죠? 근데 쌤, emotionally란 부사가 왔는데요. 얘는 보어가 아니고 얘를 꾸며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편안한, 이렇게. 자, 그럼 앞에서부터 해봅시다. Even an hour alone. 심지어는 1시간의 시간도.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이고요. 어디에서요? 전치사구네요. In the tube니까 그 욕조에서. With a good book이니까 좋은 책 한 권을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이 can make you emotionally relaxed. 여러분을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욕조에 뜨뜻한 물 담아놓고 이렇게 좋은 책 읽으면서 1시간만 혼자 있어도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해석 다시 한번 가볼게요. Even an hour alone in the tube with a good book. 좋은 책 한 권을 가지고 욕조에서 홀로 1시간 있는 시간. 이것이요. can make you emotionally relaxed. 여러분을 감정적으로 편안하게,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3번 한번 봅시다. 이번에도 동사 누구예요? make. 이제 조금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목적어를 보어하게 만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자, 근데 이번에 목적어가 누구예요? The chase니까 이렇게 쫓는 것,
우리 이런 거 추격이라고 하죠. 추격을 어렵게 만듭니다. 옷의 목적 보어 자리는 형용사 자리라면서요. 부사 안 되죠. 그래요. 그래서 답은 difficult고요. 앞에 more가 붙었네요. 자, 얘는 뭐예요? 그냥 더 피곤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눈치챘어요? 보어가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 더 있네? tiring. 얘도 보어죠. 자, 이 추격을 어떻게 만듭니까? 또 tiring. 우리 이거 했어요. 타이어가 지치게 하다. ing를 붙이면 남을 지치게 하는 거예요. 지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해석을 해봅시다. The rabbit. 토끼는요. makes the chase more difficult and tiring. 그 추격을 갖다가 더 힘들고 그리고 더 지치게 만들었어요. 누구에게 있어서? For the coyote. 코요테에게 있어서요. 지난 시간 내용이랑도 약간 연관이 되죠. 토끼가 막 지그재그로 이렇게 도망을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더 추격하기도 힘들고 코요테 입장에선 더 지치고 하더라.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죠. 토끼는 추격을 더 어렵고 그리고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코요테에게 있어서요. 34번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길어지며 어려워지는 조짐이 보입니다. 자, consider. 목적어, 보어. 아까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더라. 목적어를 보어하다고 생각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럼 themselves, 자기 자신을 adventurous, 어떻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험심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근데 don't가 붙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그럼 해석해 봅시다. others, 다른 사람들은요. reject a chance, 그 어떤 기회를 reject니까 거절을 했어요. 자, 근데 어떤 기회예요? 우리 투부정사가 명사 수식하는 거 이미 배웠다. 반갑다. 그죠? 이렇게 수식하는 겁니다. To study abroad.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거절했어요. 이걸 왜 거절했을까? 왜냐하면 그들은요. 자기 자신이 adventurous, 모험심이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험적인 사람이 아니라서요. 그래서 그냥 그건 거절할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자, 해서 이어서 가봅시다. Others reject a chance to study abroad. 다른 사람들은 해외에서 공부하는 기회를 거절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y don't consider themselves adventurous. 그들은 자기 자신이 모험심이 있다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오면 꼭 잡아야지. 거절하면 안 돼요. 뭐든지 기회가 오면 잡아야죠.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걱정 때문에 놓쳐버리면 안 돼요. 35번 문장이요. 이번에는 동사가 누구예요? leave. leave 제가 뭐라고 했어요? 빠이빠이 안녕 떠나다란 뜻도 있지만 leave 목적어 보어 이렇게 쓰이면 어떤 뜻이라 그랬습니까? 목적어를 보어인 상태로 남겨두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그러면 당신을 어떻게 exhausting 아니면 exhausted 지친 상태로 만들어두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exhaust가요. 기진맥진하게 만들다란 뜻이에요. 그럼 ing 붙으면 어떻게 할래요? 남을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거고 pp가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기진맥진하게 된다란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미리 읽어보셨겠지만 뭔가 막 이렇게 유혹에 저항하면서 기진맥진하게 되더라 이거죠. 누가? 자신이 기진맥진하게 되는 거예요. 남을 막 못살게 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뭐 골라야 돼요? 자신이 그런 감정을 느낀 거니까 얘가 답이네요. 그래서 exhausted를 고르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해석을 앞에서부터 해봅시다. The very act, 바로 그 행동. 바로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인데요? Of resisting temptations, 그 유혹에 저항을 하는 바로 그 행동. 그 행동이 eats up concentration. eat up이라는 게 이렇게 막 갉아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빼앗아 가는 거죠. concentration, 집중력이에요. 집중력을 빼앗아 가고 그리고 leaves you, 여러분을 이런 상태로 남겨놓아요. 어떤 상태? mentally exhausted, 정신적으로 기진맥진한 상태로 남겨둡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쌤! 보어 자리 부사 못 온다면서요. 근데 mentally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얘는요. 정신적으로 기진맥진하다라고 해서 보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 거지 얘가 보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사 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상 없는 거고요.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실제로 그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 유혹이 있는 상태에서 유혹을 견디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이 지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아예 강의를 들을 때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서 아니면 인터넷이 아예 안 되는 환경에서
다운만 받은 뒤에 강의를 듣는다. 그건 괜찮아요. 근데 옆에 막 실시간 검색어 올라오고 막 재밌어 보이는 게 있는데 내가 그걸 참고 강의를 듣잖아요. 그럼 그 참는 것만으로도 이미 집중력이 많이 소진이 되고요. 굉장히 사람이 정신적으로 지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아예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막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대에는 공부하러 막 절에 들어가고 이랬잖아요. 아예 유혹거리가 아예 없는 환경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The very act of resisting temptations. 유혹에 저항을 하는 바로 그 행동 자체가 eats up concentration, 그 집중력을 빼앗아 가고요. 그리고 leaves you mentally exhausted. 여러분을 정신적으로 기진맥진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6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사가 뭘까요? make네요. 만들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목적어를 보어하게 만들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real-time data는 실시간 데이터잖아요. 실시간 데이터라는 것을 뭐하게 만들어요? widely available. 아주 널리, available이란 단어 이미 배웠죠. 이용 가능한이라고 했습니다. 널리 이용 가능하게 만듭니다. 목적어 보어 자리에 형용사 썼네? 잘했네. 그쵸? 이상 없죠. 그럼 이제 앞에서부터 해볼게요. The internet. 인터넷이요.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해줘요. 회사들에게 the ability, 능력을 제공해줘요. 아직 2시간밖에 안 됐는데 아는 게 너무 많이 나와요. ability라는 단어는 투부정사의 수식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능력은 능력인데 뭐 하는 능력입니까? To make real-time data widely available. 실시간 데이터를 널리 이용 가능하게 하는 능력. 그런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예전에는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정말 알아낼 길이 없었죠. 그런 걸 뭐 알아낼 수 있을 거다라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가능하잖아요. 뭐 덕분에? 인터넷 덕분에 가능해진 겁니다. 그 내용이고요. 해석만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은 기업들에게 real-time data, 실시간 데이터를 널리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을 제공합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했던 그 개념은 뭐였습니까? 주격 보어에 대한 개념이었죠. 목적격 보어에 대한 개념이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기에 make가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해석했어요? 주어는 목적어가 보어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역시나 목적어라는 명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부사 자리가 아니라 형용사 자리야 라는 것까지 오늘 함께 공부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제 오늘 배웠던 내용들이 조금 낯설어서 힘들었던 친구들이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우리 교재 뒤편에 보면 해설지가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또 그 뒤에 보면 단어들도 꼼꼼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00% 활용하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숙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문장에 대한 정확한 해석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요. 더 좋은 내용, 형용사절에 대한 내용으로 같이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